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김윤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감사가 어제로 마무리가 됐고 어제 법사위 종합감사장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뭐 예상했던 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할 것이라고.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워낙 그 검찰총장, 대검 국정감사가 워낙 센세이셔널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그리고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는 없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네. 윤석열 총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고 자기가 뭐 부하가 아니다라고 예. 하는데 그 맥락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인 건 맞습니다. 하급 기관인 지위는 분명한데 예. 이제 검찰이 준 사법기관이고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그렇다면 지시 감독을 받는 이런 부하라는 기계적으로 어떤 명령을 따라야 되는 지위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항변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일단 법제상 이 외청인 관계로 어쨌든 법무부의 밑에 있는 조직인 것은 분명하고 또 관련해서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까지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따라서 검찰청법 8조에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뭐 개별 사건에 있어서 개별 검사를 지휘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총장은 지휘할 수 있게끔 이게 바로 또 어떤 면에서는 민주적 통제, 견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불법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예. 항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 정부적 판단을 해서 그 자체가 문민 통제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검사들에 대한 징계 사건을 보면 그 검사들이 어떤 지시 위반했을 때 언필칭 나오는 말이 이 민주적 통제, 민주적 정당성이거든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는 이해는 가나 위법이라고 한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감찰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펀드 수사팀 계좌 추적하지 않았고 결국은 부실 수사가 됐고 결국은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다. 그때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었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거 아니냐. 아마 이 얘기 같습니다. 네, 그때 뭐 계좌 추적을 한다던가 뭐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오늘 당시에 담당했던 형사 7부장, 지금 현재는 원주지청장인데요. 오늘 뭐 검찰 내부망에 자신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사 의뢰를 지금 그 전파진흥원에서 과학부 통해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단지 그 같이 동업자였던 이혁진 씨, 지금 미국 가 있는 이혁진 씨가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고 그거랑 뭐 동일한 내용인데 전파진흥원 직원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내보라니까 못 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그냥 단순 민원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다. 자기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같은 글에서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파진흥원에서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사 과정에서 뭐 이건 빼라 저건 빼라 뭐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전파진흥원에서 이게 워낙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겠죠. 상부에 보고를 해갖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를 예. 했고 그다음에 이 성지건설에 투자를 했는데 성지건설의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이 가장 납입이 돼갖고 상장 폐지된 아주 뭐 증권거래소 입장에서는 꽤 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부 민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여기 투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투자 설명서를 보면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 아니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가진 회사와 관계사의 그 사모사채 인수 딱 두 가지만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신주 인수대금으로 이 돈이 흘러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단순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증거도 없었다 이렇게 오늘 해명을 올려놔서 저는 조금 의아하게 읽었습니다. 우아하다. 예.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이거 부장 정결 사항이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러니까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부장 정결 사안이 있고 뭐 차장 정결 사안이 있어서 뭐 보고를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편 건데 그렇더라도 그 책임에서는 좀 자유롭진 못할 거라고 보고요.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건이 굉장히 좀 의혹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가 잘 됐으면 이렇게 1조 원대 피해를 안기는 이런 큰 사건으로 비하지도 않고 조기에 잘 진화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미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면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차장 정결이냐 부장 정결이냐 이 얘기 나왔는데 보통의 일반 회사는 차장 부장 이런 순입니다만은 검찰은 부장 차장 이런 순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부장 정결 차장 정결이 많이 다릅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 이 사항을 지적하던데 부장 정결이 아니다 차장 정결이다. 아 차장 정결 그러니까 좀 더 중요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장 정결이다 지금 이런 그 주장을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일단은 이 조사과 조사가 진행이 되어 있고 조사과 조사는 그 검사 조사가 아니라 사법경찰 관리의 조사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 수사기관처럼 그거는 빼고 봐야 된다. 지금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정확한 근거 규정이 있는 뭐 주장인지는 오늘 지금 원주시청장님의 주장이거든요.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정치인이 연루되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남부지검장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윤석열 총장에게 직보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수장관이 얘기했는데요. 예, 이게 이른바 이제 대검 패싱 논란인데요. 이제 당시에 대검 반부패 부장, 지금은 이제 법무부 감찰국장이 심재철 국장이 이제 국감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상식에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윤 총장의 주장은 이게 보완이 필요한 첩보라서 내가 직보를 받았던 거다라고 했고 당시에 그 직보했다는 남부지검장도 이게 보완 문제로 직보가 이루어졌던 거고 나중에 정식 수사화가 되면 뭐 대검도 보고 체계에서 누락시키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닌 뭐 첩보 단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물론 이게 부적절했고 대검 패싱한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심재철 이 감찰국장이 라임 사건에 이제 또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던 그 야권의 정치인과 또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상당히 좀 가까웠고 이제 비교적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다. 그래서 어떤 보안을 이제 염두에 두고 좀 제외시키고 보고 체계에서 좀 누락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검찰의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직보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것 같고요. 직보뿐만 아니라 원래 보고할 때 예.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같이 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에는 하지 않았죠. 예,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법무부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야당 정치에 연루되어 있는데 왜 법무부에는 하지 않았냐. 법무부 장관이 여당 출신이니까.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술 접대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팀장으로 왔다. 김봉현 전 회장의 이야기인데 그 술을 접대한 것은 일단 법무부에서도 확인했다고 하죠. 어느 정도는.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같이 그 한 명뿐만이 아니라 한 2명 정도 지금 확인이 됐고 또 크로스 체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술자리에 동행한
검찰 출신 변호사 이모 변호사죠. 그 사람 주장은 현직 검찰은 없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랑 같다. 술자리 간 건 인정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하긴 했다고 한 것은 당사자를 불렀는가요? 아니면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아니 뭐 물론 김봉현 진술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 같이 구속됐거나 뭐 술집 종업원이라든가 다 불러서 지금 크로스 체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와 회동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감찰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뭐 위법한 일이냐? 어떻게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 당시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리고 이 회동을 했다라고 이 추정되는 시점이 이 조선일보 사주 가족 관련해가지고 여러 건의 고소고발 건이 중앙지검에 이제 수사 중이었고 예. 그렇다면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 당사자와 이 수장이 만났다는 거 이게 어떻게 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예. 이게 검찰 내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는 건 좀 분명해 보이는데 이걸 만났다는 사실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시인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 국감장에서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예. 생각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부적절한 것이죠. 내가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온 그 사건의 관계자가 만나자 그래서 만났다. 그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데 이게 윤리강령 위배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장 변호사님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윤리강령 위배 문제가 아니라 뭐 사실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자기 청 사건에 피의자 만나가지고 뭔가 좀 향응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징계를 해서 해임합니다. 그래서 그 해임에 대해서 행정소송 낸 것들 기각된 것들이 그대로 해임이 확정된 것들이 꽤 있죠. 예. 예, 그래서 평검사한테만 이런 게 적용되고 또 위에는 적용 안 된다. 또 이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검사 신분 검사장이든 뭐 차장이든 부장이든 뭐 그 이상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령이나 예. 동일하게 예. 적용되는 징계 사유라고 봐야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법무부 장관은 해임 건의안을 권리를 또 갖고 있고 그래서 감찰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윤리 강령을 위반됐다라고 여겨진다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해임 건의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검사들이 실제로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게 밝혀진다면 지금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김영란법 위반인 거잖아요. 부정척당 위반. 네네. 그것도 있고 뇌물도 되겠죠. 예. 자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직접 관련성이 있으니까요. 네. 뇌물하고 관련이 있다면은 큰 엄한 처벌이 가능할 텐데 만일 뇌물은 빠지고 부정청탁 위반만 간다면은 그걸로 해임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청 안에 예 있는 그 사건 내 피의자하고 뭐 골프 한 번 친 거 가지고도 해임을 다 했거든요. 어허. 지금까지 검사들은 드러나면 다 했습니다. 예. 평검사들은. 네. 평검사. 굉장히 이게 센 징계사유입니다. 검찰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군요. 어쨌든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도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보고요. 4년 전 상간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 김 전 검사의 부친과 저희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이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사안을 가지고 두 분과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그제서야 넘겨졌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로 넘겨졌습니까? 일단 적용된 혐의는 폭행 혐의입니다. 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이 사건, 그러니까 이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지 4년 만에, 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이게 처리가 됐는데요. 이 고소 사건에, 이 고소 고발 사건에 폭행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모욕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불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폭행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 폭행보다 모욕이 더 빈번했다고 여겨지는데 사실 소위 말하는 막말, 욕 이런 것도 다 모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들 앞에서 했다면. 근데 모욕은 왜 불기소됐을까요? 일단 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서 밝힌 변을 보면요. 이 모욕죄가 기본적으로 좀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을 판단한 게 아니라 이게 적법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소를 하지 못했다. 또 고소기간도 도과해가지고 기소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 4년이 지나서 기소를 했는데 4년 전에는 왜 기소를 하지 못하고 4년이 지나서 수사심이 열리고 기소를 했느냐 이런 비판은 검찰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해임 조치는 했습니다. 이거 과도하게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점은 인정을 스스로 내부 감찰을 통해서도 드러나서 확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형사사건으로까지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는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던 걸로 예. 보입니다. 최근 그 의사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의사 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면허는 박탈되지 않는다. 소위 말해 감옥을 갔다 오더라도 또 그대로 이름 바꿔서 병원 개업하면 되니까 이런 지적 또 비판이 많이 나왔었는데 변호사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김대현 전 부장검사도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만 변호사 개업했잖아요. 그럼 김수창 전 검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사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만 역시 변호사 개업했고. 근데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예. 선고 확정이 되면 또 변호사 자격이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의료법과 달리 변호사들은 또 어떤 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법이든 위반해서 금고 이상이면 예, 형이 확정되면은 자격이 뭐 정지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지지 않습니까? 정진제 판결이 좀 그렇습니다. 봐야 될것 유죄 같은데. 판결이 확정이 네. 되면 최장 한 5년까지는 정지가 정지되니까. 박탈이 되는 예. 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 이 부분도 글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른 이야기로 가보죠.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강경화 장관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승준 씨가 이 말 듣고 발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승준 씨는요 계속 이 문제를 일단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강 장관께서 올해 초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를 만나기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만큼 범죄자들도 심지어 처벌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사는데 내가 무려 한 20년 가까이 18년 8개월 동안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고 있다. 이건 정말 인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야기 나오면 관광비자로 그냥 와라. 돈은 벌지 말고 관광비자로 오면 되는데 굳이 왜 다른 비자를 얻어가지고 오려고 그냥 결국은 한국에서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관광비자로도 못 들어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관광비자로는 일단 이게 약간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일단 미국 시민권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비자 입국이 되고요. 90일간 단기 체류는 비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승준 씨가 그냥 이제 비자 발급만 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꼭 F4라서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오고 뭐 그런 거는 좀 아니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국 금지 명단에서 제외돼야 입국이 가능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입국을 못 한다. 근데 이승준 씨 논란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거? 예. 본인은 계속해서 들어오겠다. 근데 이제 국민 여론도 웬만하면 한 10년 지나면 풀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꼭 묶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도 아들 병역 문제로 2번이나 대통령에서 낙마했는데 역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병역 문제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네, 전 장교로 잘 갔다 왔습니다. 교육을 했고요. 오래 갔다 왔습니까? 예. 이거 할 때 홍준표 의원이 또 그때 같이 재외국민 국적법 통해 가지고 국적 선택 문제랑 병역 문제 이런 것들 같이 입법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그렇죠? 헌법 불합치 결정도 나고 2022년까지 다시 또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고 있는데 유승준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어쨌든 국민 여론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뤄보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건인데요. 아동 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리다가
어린이집 교사였던 누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짧게 사건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신데요. 예. 이분이 이제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이 해당 아동의 어머니와 그 할머니한테 굉장히 시달림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를 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건데요. 물론 이 학부모들이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그런데 이게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그 주변에 시청에 악성 민원 넣고 아파트 단지 찾아가고 뭐 인근 병원 이런 곳에 허위사실 유포하고 정말 끊임없이 괴롭히다 결국에 이 해당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예.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를 했다고 의심하고 계속 유치원에 찾아와서 뭐 욕하고 뭐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동네에 이상한 소문 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고소해서 이 사람들이 벌금 2천만 원도 선고받고 뭐 업무방해, 공동폭행, 모욕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들도 이거 이렇게 벌금 선고해서 되냐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는데 더 강하게 처벌해달라.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법으로.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은 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만큼을 받았습니다. 무고한 사람, 무고가 드러나면. 그렇지만 요새 무고는 일단 법정형 자체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데다가 이렇게 좀 처벌이 초범이고 그러면 굉장히 약하게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무고로 상대방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에 비해서 자기가 받는 처벌이 약하니까 좀 이런 것들이 어떤 때 보면은 좀 법의 형평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 때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X를 낳아라. 뭐 저런 X가 무슨 선생이냐. 뭐 이런 모욕적인 말 그리고 가슴을 밀치는 폭행 또 이거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서 이런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업무방해. 그런데 벌금이 2천만 원이다. 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